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바라든지 C 언어 같은 것을 이용할 때 프로그래밍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용어들이 있죠. 명령이라든지 코드,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뭐 명령을 수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명령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컴퓨터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에서 명령. 예,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예, 컴퓨터가 제공하고 있는 이 기능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사실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기록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명령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명령은 컴퓨터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머 하려면 반드시 문자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 문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기능을 얘는 숫자로 표현했고요. 이 기능을 얘는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둘 다 이 명령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요. 숫자로 표현한 것과 문자로 표현한 것은 약간의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문자화된 그런 기능, 문자화된 명령,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원래 코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부여된 숫자 또는 문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부여된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부여된 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명령을 코드화할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스위치 상태를 그대로 숫자로 표현해서 그거를 코드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숫자로 코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스위치의 상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된 문자 형태로 코드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코드화하는 방법이 문자와 숫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과 문자로 되어 있는 것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얘가 무슨 기능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 숫자는 이 스위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0은 스위치를 내리는 거고 1은 스위치를 올리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표현해서 스위치를 조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의 코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슨 기능인지는 몰라요. 그냥 걔가 무슨 기능인지 몰라도 이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이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얘는 반면에 그 스위치 조작 상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위치를 조작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무슨 기능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능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문자화되어 있는 코드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수행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면은 바로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가 쉽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장치는 3비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가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32비트이기 때문에 이 비트가 0, 1, 0, 0, 1, 0, 0, 0, 0에서 32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까마득하게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똑같은 숫자니까 표현할 때는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진수보다는 16진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이걸 많이 쓸 거고요. 이것을 바로 그냥 그대로 실행자에게 넘기면 이것을 바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계어 코드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어셈블리 코드라고 하는데요. 예, 코드가 명령어를 대신하는 녀석인데 이 코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곧 명령어 집합이 되죠. 이 명령어 집합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계 명령들이 모여 있고 기계 코드가 모여 있는데 이 집합 우리가 기계어라고 하고 내가 기계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면 기계라고 하는 명령어 집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또는 어셈블리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코드가 집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셈블리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와 얘는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고요. 또 똑같이 수행을 위한 그러한 코드다 보니까 둘 다 기계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4라고 하는 연산을 이 기계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가 필요하죠? 예, 기계어가 필요하죠. 예, 기계어를 이용해서 3과 4를 연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면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는 3 더하기 4라고 하는 걸 연산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계어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프로그램 만들기도 또 어렵겠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숫자 형태의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문자화되어 있는 어셈블리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해하기도 쉽고 작성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성할 때는 좋은데 얘는 수행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실행 파일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숫자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번역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번역기를 이용하면은 나는 이걸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번역만 한번 하면 바로 이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숫자를 이용할 필요도 없겠죠.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의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번역기를 돌려서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드는데 훨씬 더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코드의 이해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자, 기계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럼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번역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번역기가 뭐죠? 예, 어셈블러 번역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셈블리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더 언어가 추상화돼 가지고요. 이 덧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령어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바 언어, C 언어, C++, C#, 자바스크립트 등등 요즘 유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런 것 자체, 덧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명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기가 있어요. 컴파일러라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를 만들 필요 없이 3 더하기 4라고 하는 것을 그 명령어로 작성을 하고 이거를 컴파일러라는 번역기를 통해서 어셈블리어 코드를 만들고 어셈블리어 코드를 가지고 어셈블러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기를 2번 쓰겠네요. 컴파일러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요즘 또 컴파일러가 어셈블러를 갖고 있어서 컴파일러 가지고 번역을 하면 자동으로 기계어까지 번역되는 그런 옵션들을 다 갖고 있어서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좀 더 논리적인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바로 이런 논리적인 코드. 그렇다면 논리적인 코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